네, 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이번에는 진로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학생들이든 학부모님이든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의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활동 기록은 창체 활동,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진로 수업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고1 때도 있을 거고 고2 뭐 혹은 고3에서도 이제 진로 활동 시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 활동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 진로와 관련된 적성 검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계열이나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번 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기록물들을 뭐 창작물들을 내봐라 제출하셔라 이렇게 지도를 하실 텐데 우선은 잘 못된 혹은 관심을 좀 덜 가진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컴퓨터 공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진로 활동을 기록을 쭉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진로 비전 스쿨이라는 거 해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름방학에 단어 암기했어요. 그 다음 책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없죠. 어떤 책인지, 어떠한 진로 분야에 어떠한 목적으로 뭘 했는지. 그 다음 뭐 대학 탐방에 참여했다. 뭐 그냥 대학 자율성에 놀랬다. 대충 요렇게 좀 뭉뚱그려져 써인 것들은 학생이 딱히 기록한 내용이 없거나 크게 구체적인 어떤 진로 탐색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기록되는 거고요. 또 대학생 학과 멘토링 활동에서 보니까 정치외교학과에 참가해가지고 본인의 진로랑은 별 상관이 없는 물론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꿈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계열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지면을 채우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좀 더 자신의 계열, 진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맞는 진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좀 잘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 등장, 뭐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좀 시의성 있는 거나 기사 내용도 좀 넣고 그다음 미래에는 시스템 전문가 필요하게 될 거다. 근데 거기에도 프로그래머나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기록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뭐 정보업체와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 또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내용들, 즉 컴퓨터나 프로그래밍과 관련 있는 어떤 시의성 있는 주제로 본인이 탐색한 것들도 좀 기록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책을 읽고 독서능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코딩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학교에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진로와 맞는 활동을 통해서 이 기록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실전적으로 탐색을 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탐색하자.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는 공대 쪽인 것 같아요. 뭐 인문계 쪽인 것 같아요. 공대도 여러 가지예요. 기계공학 분야, 전자공학 분야, 화학공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공학 분야마다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냥 공학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전자공학이냐, 전기공학이냐, 뭐 이렇게 세밀하게 좀 탐색을 하는 활동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포함하자면 대학교에서 대부분 홈페이지에 다 본인 자신의 학교의 어떤 학과에 대한 전공 체계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대체로 전공 기초 수업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교양 수업을 거의 듣게 되고, 요건 전자공학과의 어떤 사례를 지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자공학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반도체 IT 분야 쪽에 3, 4학년의 전공, 그 다음 모바일 IT 분야의 전공, 또 거기서도 좀 다른 세부가 또 있죠. 안테나 공학, 뭐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설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이 양산이 되고, 요것들이 이제 미래의 대중교통들을 대체하게 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전자공학과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류에 따라서 변해가는 또 죄송합니다. 또 반면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차지하거나 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자동차 공학 분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서서히 축소되고 오히려 다른 분야, 정밀기계공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전공 학과에 대한 이런 전공 체제들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세부적인 어떠한 분야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반도체 쪽의 어떤 진로 활동, 모바일 혹은 자동차 쪽의 진로 활동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진로 활동이나 탐색이 가능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활동했으니까 학생의 어떤 본인의 진로 탐색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전공의 이제 세부 사항들 확인해 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체험적인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진로 탐색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진로 활동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간혹 제한을 걸어두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적어야지 혹은 진로 활동 시간에 한 것만 해야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선생님에게 이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간혹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한데요. 체험활동 보고서 같은 것을 이제 제출할 때 아예 진로 탐색으로 해서 어느 뭐 어떠한 걸 탐색한다던가 어딜 탐방을 간다던가 인터뷰 활동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수업을 하루 이제 뭐 학원 조퇴 이후에 이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진로 체험 면담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친구의 사례는 옛날에 이제 연구소에 가가지고 생명공학 연구소에 가서 이제 그 연구 팀장님을 과장님이죠.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 직업 분야의 구체적인 탐색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분야의 현실적인 직업적 특징, 비전에 대해서도 좀 탐색을 해라. 뭔 소리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가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이냐 아니면 레드오션이나 레드오션은 점점 이제 너무나 진입자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고 블루오션은 미래 앞으로 뜰 어떤 직업이나 혹은 어떤 기술 분야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건데 혹은 퍼플오션 진입은 많이 돼 있으나 나만의 특별한 특장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성공할 수 있고 좀 내가 높은 뭐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인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 혹시 이제 진로 목표가 나는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적인 나는 인문계열로 갈 것이다, 자연계열로 갈 것이다 라는 정도라도 좀 어느 정도 확정을 해두고 인문계열에는 다양하게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나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요 정도다 하는 것 자연계열에도 요런 게 있는데 난 요런 것들 중에서도 요런 분야 정도는 관심이 있는 정도이다 라는 어떠한 어, 지표 정도는 좀 1학년 때 활동을 해두시는 게 또 기록을 되도록 해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에 가서 구체적으로 세부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스펙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채워둔 경우에요. 근데 본인은 활동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진로 활동이라는 건 내 진로에 관한 활동이라 해야 되는데 고3 때 보면 아이 목표는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근데 1, 2학년 때에는 진로 활동이 어문 계열에 대한 잔뜩 써져 있어요.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잔뜩 있어요. 물론 경영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딱히 한 게 없으면 진로 시간에 그냥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한 내용을 덮어쓰기 하는 경우도 많아서 큰 차별점이 없어지니까 양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시리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또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많이 쓰여져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카페, 특히 뭐 네이버 카페 중에 뭐 수만이나 뭐 다양한 입시 카페나 사이트나 이런데 학생들이 자기 스펙을 뭐 난 생기부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장수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기부 기록이 많다는 건 학생이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기록이 많은 것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진로나 혹은 본인의 어떤 목표나 전공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이나 흔적이 없이 그냥 수업한 내용만 적혀 있고
그냥 진로 활동 시간에 내 진로와 관련 없는 거 적혀 있고, 동아리도 딱히 뭐 체험이나 실험이나 다양한 어떤 설문 활동이나 깊이 있는 건 없이 그냥 남들 하는 거 정도 적혀 있는 건 그냥 글자 수만 많은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소위 서류를 넣었을 때 상실감을 좀 많이 맛보게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요. 대학마다 학과마다 또 특성,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좀 파악하셔라. 이게 뭔 소리냐면, 학생들이 나는 그냥 뭐 어떤 과를 1학년, 2학년 때 정했어요. 저는 국어 국문학과를 갈 겁니다. 물론 국어 국문학과로 된 경우도 있지만 내 꿈은 작가예요. 그러면 문예창작학과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예창작학과와 국어 국문학과의 커리큘럼, 수업 패턴, 차이점, 교육 과정의 어떤 차이점, 목표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도 전자공학이 있고 생명공학이 있고 뭐 화학공학이 있고 한데 어디는 생명화학공학부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편제에 따라서 1학년 때 공통 수업으로 이제 하고 2학년 때 세부 전공으로 나뉘긴 하는데, 그럴 때에는 뭐 성적순으로 나뉘는지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대학도 그런 식으로 선별해 두는 것이 좋다. 또 비슷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종류의 학과인 경우도 있어요. 뭐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가 이름은 다르니까 전혀 다른 편제로 전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되게 비슷한 수업 커리큘럼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세부적인 수업 커리큘럼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어 뭐 바이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생명을 이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학과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학과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전자공학과에는 나는 반도체 쪽 하려고 넣었더니 여기는 반도체 학과와 전자공학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전자공학과에는 세부 전공 분야에 반도체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럼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또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진로 활동에 이러이러한 전공에 이러이러한 직업에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인에게는, 공학인에게는, 혹은 뭐 연구인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진로 활동에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어떤 탐색 자료 보고서도 만들어 보았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핵심 역량 좀 파악하시면 좋고요. 대체로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과 홈페이지도 또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과 홈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전공학과의 수업은 대충 뭐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제 컨설팅을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학기 정도 마치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오시는 분이면 이제부터 세부 분야에 대한 내용들, 전공이나 직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어떤 활동이나 기록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고3 때 와가지고 고3 때가 돼서 이제 원서쓸 기간 다가오니까 1학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난 이후에 생활기록부 이제 마감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저는 예를 들어 뭐 생명공학 분야로 가려고 해요. 뭐 생명 분야로 가려고 해요. 라고 해서 막상 생활기록부를 보면 생명공학이나 생명에 대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기재는 돼 있는데, 그럼 너는 그 중에서도 무슨 구체적인 세부 분야에 무슨 직업을 얻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산발적으로 뭔가 써 있긴 하지만 이 친구가 이 생활기록부만 봤을 때 입학사정관이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뭘 할 거지? 라는 걸 전혀 읽어낼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대충 그냥 전자공학과는 그냥 뭐 TV 만드는 데야. TV만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자 부품과 어떤 전자공학의 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라. 아까 학과 이런 교육 편제들 보여드린 거 확인하거나 교과목을 좀 들어가서 무슨 과목을 배우지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전공 들어가면 무슨 과목을 배우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셔라. 특히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꿈이 없다가 막연하게 그래 경영학과 가면 취업은 잘 된다더라 해서 경영학과를 썼더니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경영이나 경제나 무역 분야 같은 경우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근데 막상 경영학과 가서 난 경영학 이론이나 이런 거 많이 배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하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 돼서 다른 전공을 부전공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혹은 나는 국어국문학과 가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왠지 좋은 거는 모르죠. 가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진로활동 시간에 그러한 세부 전공 과목들도 좀 찾아서 기재하도록 좀 노력해 보자. 그게 본인한테도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진로 상담, 뭐 진로 심리 검사도 무료로 해볼 수 있고요. 직업 정보에 대한 자료도 검색하면 될 수 있고, 학과 정보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영상 관련된 거 있어 찾아보면 준비 잘 해놨으니까 좀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학과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띄운 창인데, 학과 개요가 나오고 물론 뒤에 잘려서 안 나오지만 무슨 학과 특성은 어떻고 무슨 과목을 배우고 요러는 거 학교에서 이제 진로 시간에도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탐색하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심심하니까 혹은 대충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라. 그리고 여기 취업률 나오고 뭐 월 얼마 이상 나오고 특히 개설대학을 들어가면 요 전자공학과 관련되는 과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학과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수, 졸업자 수, 뭐 첫 직장, 첫 연봉 대략 얼마 정도인지 직업 만족도는 어떤지 미래 뭐 이 직업의 어떤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학과 인터뷰는 대체로 커리어넷에서 그 해당 학과 교수님과 가상 면담하는 것처럼 이제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의 어떤 특성, 학과에 오려는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도 좀 나오니까 쓰라고 있는 건데도 그리고 기존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누적돼 있음에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조차도 진로 활동 시간에 정리가 안 되고 진로 그 칸에도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요런 부분이라도 해두자. 또 직업 정보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그 직업의 연봉, 뭐 가능성, 필요한 능력, 역량은 뭔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이제 찾아서 내 진로를 탐색한 내용을 기재를 해도 나름 깊이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어떤 진로 정보만 커리어넷에 있는 것만 활용해도 내가 진로 활동을 그나마 잘 좀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최대한 잘 기록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